네, 이번 시간에는 오준 사랑의 달팽이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준 부회장님께서는 유엔 대사 시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장애인권리협약 의장을 약 2년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귀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국제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국제적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우선 장애가 무엇이냐, 즉 장애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으면 장애라는 거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네. 장애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관습적,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더 어렵죠. 네, 말이 점점 들어보니까요. 어려워지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더 가져왔어요. 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큰 강이 있는데 네. 그 강의 양쪽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 왼쪽에는 아주 좋은 고층 건물이 있는 멋진 마을이 있고 강의 오른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도시에 가보고 싶은데 거기를 가보는 유일한 방법은 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멋진 도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쪽 도시를 가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장애가 있어서 멀리 걸을 수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서 건너편을 가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셔틀버스가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영을 하든 못하든 멀리 걸을 수 있든 걷지 못하든 누구나 이 멋진 마을에 강 건너의 마을에 가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장애인 권리협약이 이야기하는 장애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일 뿐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수영을 할 줄 알든 멀리 걸을 수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리를 놓고 버스가 다니게 함으로써 극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를 할 수 없으면 이게 장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확정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휠체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일 뿐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을 하시는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이 특히 귀의 날이니까 이제 청각장애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먼저 시각장애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변에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죠. 네. 안경을 쓰신 분들은 되게 근시잖아요. 가까운 데만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경을 쓰신 분들이 근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만약 안경을 아무도 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시라서 눈이 나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도 받을 수 없고 위험하니까요. 강의실에 가면 맨 앞에 근시용 자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영화관에 가도 근시용 자리가 따로 있어야지 그분들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면 근시도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미국에 가면요. 마사스 비냐드라는 멋진 섬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섬은 오늘날에는 미국 대통령들의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100년 전까지는 이 섬은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섬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영국에서 이민을 올 때 대개 청각장애인은 유전적이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이민을 올 때 청각장애인이 많은 도시에, 마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민을 왔어요. 같이 왔군요. 예. 이민을. 그래서 심지어 한 20명에 1명 정도가 청각장애로 태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와 수어를 함께 사용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따라하는 애들은 들리는 거고 수어를 따라하는 애들은 안 들리는 아이니까 이 섬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음성 언어와 수어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귀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수어, 사인 랭귀지라고 그러죠. 미국의 수어는 이 마사스 비냐드에서 처음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수어를 네. 미국 전체의 표준 수어로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도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서 이런 장벽을 없애자는 뜻으로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2006년에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유엔에서 만든 9개의 인권 협약 중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물론 우리가 가입했고요. 네. 그 장애인의 그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그런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랑의 달팽이는 그런 청각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용어처럼 보였던 것들을 너무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사랑의 달팽이 오준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